자, 3월 19일 수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어제 미국장이 빠져도 우리나라는 코스피 반도체 관련으로 올라있죠. 자, 여전히 아직도 국장 안 하니 기존을 말씀드리고 있고, 하지만 코스닥 바이오는 또 살짝 밀렸어요. 지금 이게 국내적으로 시장 이슈들이 많습니다. 금주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보면서 제가 시장의 방향과 종목을 다 짚어드릴 테니까 꼭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약한 미장 여전히 어제는 좀 약했어요. 이틀 동안 반등을 주는가 싶더니 훅 빠지는 빅테크 흐름을 좀 보였고요. 자, 기다렸던 엔비디아 젠슨왕이 드디어 GTC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좀 떨어졌죠. 자, 내일 새벽에는 파월이 드디어 FOMC 등극을 합니다. 이거 뭐 금리 동결로 보지만 내용을 추정해서 말씀드릴 거고, 한동안 조용했던 베센터가 관세 해결도 했고, 자, 그다음 오늘 일본 BOJ에서는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부분인데 내용을 잠깐 전해드릴 거고요. 자, 왜 국장 안 하니? 강국장 흐름 반도체와 바이오를 잘 잡고 있었고 흐름들이 좋은데 오늘은 이슈 때문에 살짝 눌린 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자, 작년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건 스탠리, 작년 우리나라 반도체 아작을 낸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새로 정식으로 냈습니다. 결론은 삼성과 하이닉스 목표가 상향을 했어요. 내용을 제가 봐드릴 테니까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오르는데 영향을 줬다 보시면 돼요. 자, 대신에 삼성 바이오는 코스닥을 3일째 여기는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급 영향도 있고, 자, 오늘 내일 좀 나올 것 같은데 HLB 가끔 제가 말씀드렸죠. HLB가 FDA 승인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5월달에 실패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이오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알테오젠 이슈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테마에서 로보티즈라고 있어요. 우리 하는 건 아니지만 물적 분할을 갑자기 공시를 해서 로봇 영향적으로 좀 나쁘게 만들었는데, 뭐 제가 볼 때 나쁜 건 아니고 몸에도 괜찮지만 이거 함께해서 전체 섹터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신규로 오신 분들은 우리 포트의 기본적인 추세와 빅수업이 여전 이상무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달러는 103 밑으로 떨어졌어요. 102.9 약간 하방이고요. 10년물 금리는 4.29. 어제 나왔던 미국의 경제지표는 2월의 산업 생산과 제조업 생산입니다. 제조업 좀 괜찮았어요. 컨센 상회했고요. 자, 한동안 조용했던 또 미국이 어제 베센트가 관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워낙 걱정이 많고 질문이 많으니까, 자, 미국이 리세션 경기 침체로 안 갈 겁니다, 이렇게 한번 위안을 줬지만, 그래도 이 상호 관세는 4월 2일 날 재편이 되고 나라별로 관세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상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여유로 저는 얘기했다 보고, 또 관세를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줬다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밖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러시아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 휴전에 협상을 체결했어요. 이거는 제가 장기로 봤을 때 유가를 좀 안정시키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정시와 이론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정책의 흐름 보면서 제가 일론 머스크의 활동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제 인터뷰에서도 똑같습니다. 부패와 낭비로 미국이 파산할 걱정이 크기 때문에 열심히 나는 일을 하겠다, 경비 절감, 연방정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책 기조는 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작년에 정말 열심히 봤던 엔비디아 GTC, 이게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젠슨왕은 자신감이 있었고 내용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용은 비슷한데 시장이 달라요. 미국 시장이 지금 약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다르다 보시면 되고, 잠깐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추론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6월 초에 말했던 딥시크, 추론 시장, 가성비 AI 막 다양하게 오픈소스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또 엔비디아 이카를 또 강조를 했지만, 앞으로 나올 게 지금 있는 블랙웰, 그 다음에 루빈 말고 베라루빈, 그 다음에 2028년까지 가면 이제 파이먼이라고 처음 얘기를 한 거예요. 루빈 다음에 파이먼까지 얘기했는데 약간 드로볼 시리즈에 점점 하여튼 뭐 커지는 그런 파워 같기도 하고, 그렇게 큰 반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호퍼보다 블랙웰이 68배, 또 블랙웰보다 루빈은 한 15배 정도 성능이 업글되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판도가 변하다 보니까 조금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은 못했다 봅니다. 대신에 로봇을 제가 봤거든요. 로봇은 원래 그루트라고 플랫폼에서 아이작 그루트라 이름이 나오고 실제로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휴머노이 로봇을 직접 딱 찍어서 오픈소스로 이걸 돌려버린다 했어요. 오픈소스 때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거 나오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흐름들이나 발전이 확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로봇에 대한 모멘트를 더 강하게 저는 보고 있고요. 물리 엔진도 나왔죠.
또 젠슨은 하는 얘기 그랬습니다. 자, 앞으로 최종적인 피지컬 AI, 물리적 AI가 가장 목표인데 가장 거대한 산업이 될 거다. 물론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2030년, 2029년 정도 보기 때문에 저는 현재 로봇은 테마로서 매매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자도 언급을 했었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가 판도가 바뀌고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에 플러스 1점 주는 거고요. 로봇 모멘텀이 오늘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모멘텀과 수급상 문제는 없습니다. 자, 메타도 엔비디아 말고 자체 칩을 생산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빅테크는 엔비디아가 말고 비엔비디아 칩으로 자체 생산을 다 한다는 얘기를 다 발표했다 보시면 돼요. 어떤 비엔비디아 칩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내일 아침에 나올, 내일 새벽에 나올 FMC입니다. 이건 사실 뭐 내일 나오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연준에 입일할 수 있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있어요. 이분이 오늘 글을 올린 게 있는데 FMC의 파월은 더 큰 전략 변화를 숨긴 관망기죠. 좀 더 관망하겠다. 물론 오늘 내일은 금리 동결입니다. 하지만 더 비시까지는 아닌 금리 동결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트럼프든 정책이 막 휘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역 전쟁, 금리 인하 시기도 조금 고려가 될 것 같고 파월의 딜레마를 한번 고민을 볼 수 있었어요. 어쨌든 소비랑 고용 같은 경기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점도표가 나와요. 점도표가 이제 1년 동안 나올 그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이 점도표에서 올해는 2회 금리 인하를 그대로 고수할지 아닐지를 볼 것 같고 뭐 지금 시장에서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그죠? 근데 6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늦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전히 나스닥이 약해요. 어제 빅테크가 떨어진 걸 봤을 땐 되게 약한 모습이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96, 106불 1차지 전번에 갔던 나스닥의 17,000포인트대에서 계속 바닥을 등락되는 그런 모습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어제 제가 버크셔스에도 말씀드렸죠. 시장의 시그널. 자, 어제 돌았던 거는 BOFA의 그 자료들인데 실제로 2월 3월 달에 미국 증시의 글로벌 빅머니들이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고 딴 데로 가고 뭐 중국 가는 얘기를 표로서 막 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5월 6월쯤에는 괜찮아질 거라는 얘기 나오는데 제가 상반기 보는 흐름과 맞춰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국장이 훨씬 나아요. 오늘 좀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큰 기주 잃지 마시고 한번 다 살펴볼게요. 자, 지금 짠돌이 독일이 돈 푼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 닥스는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재정정책 때문에 하원 통과를 했는데 요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5천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800조 원 돼요. 800조 원. 물론 방산도 일반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산 조금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일본의 금리 BOJ 금리 동결했죠. 제가 상반기 말고 하반기에 조금 걱정한다 그랬는데 기준금리가 0.5%입니다. 분명히 기업들의 기업 임금 인상이 되고 완만하게 소비가 회복되면서 일본이 바뀐다. 이런 흐름을 제가 크게 한번 잡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는 오늘 동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홍콩 중국 보면 지금도 신고가 모두 출렁거리고 있는데 자, 소비 진작책 지금 갖고 있는 테마 이구안신 통해서 지방정부에서는 딴 거 말고 스마트폰까지 더 지원한다는 얘기 나왔고요. 자, 실적 발표 보고 있잖아요. 샤오미는 신고가입니다. 실적 잘 났어요. 샤오폰은 살짝 하락했고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또 새롭게 나왔던 로봇 산업 지금 보시면 중국 로봇들이 온라인이나 보시면 진짜 퍼포먼스가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정말 이거는 첨단 산업의 로봇이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싶을 정도 흐름들이 자꾸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전략적, 정책적, 수급적으로 로봇 테마는 모멘텀 살아있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볼게요 이제. 자, 오늘 코스피는 양봉을 또 냈습니다. 어제 올랐다 빠져서 엉벙 났더라도 괜찮다 했고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 2500 초중반에서 올라갔다가 올라가면 또 부딪히기네 위에 뭐 계속 판 갈지는 이슈들 보면서 봐야 되고요. 흐름만 챙겨보세요. 조금 이것저것 눈치 보는 게 있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를 그렇게 힘들었던 모건 스탠리 그 윈터에서 커밍이죠. 이런 보고서가 바뀌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7만원 7만원 불렀고요. 하이닉스는 23만원 원래 그 전까지 15만원이었거든. 많이 올렸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반도체 사이클이 확 가는 것보다는 완만한 느긋한 회복 시간으로 보는 거고
그 이유는 중국발 AI 수요. 자, 지금 보면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훨씬 빨리 따라잡았다. 반도체 큰일 났다는 얘기 많이 보셨죠. 특히 작년까지.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뭐 진짜 보면 우리나라 올라오겠지만 기술 추격이 한 2년 3년 뒤쯤 돼야지 좀 따라올 거다. 이런 얘기를 모건스탠드 했었고, 실제로 기술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5년 이상 우리나라 반도체가 앞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 가지세요. 반도체 쪽에서. 레거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또 삼전에서 HBM 작년에 정말 안 좋았잖아요. 이게 좋아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시너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요것도 연계해서 삼전 주총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취약했고요. 오늘 우리나라는 3일째 코스피를 사고 있습니다. 3일째 오늘 3,000원 넘게 샀어요. 3,600 사는 것 같은데 3일째 코스피만 1조 5천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도체에 집중하는 모습. 하지만 코스피 대신 코스닥은 또 바이오가 많잖아요. 좀 팔고 있어서 영향을 좀 받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얘기 드렸던 윈터 이즈 곤, 한국 반도체에 좀 자신감 가지면서 코스피 우리나라 국장에 힘 자신감을 주시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자, 이제는 상반기 목표는 코스피 2950이에요. PBR 1배. 삼전이나 삼전 우선주 기준으로는 20% 30% 사는 분은 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안정적인 삼성전자가 오늘 삼전 주총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500만 주주들이 얼마나 장기 힘들었겠습니까? 온갖 토론을 다 했겠지만 나름대로 어제 했던 이재용 회장님의 사적생, 아버지가 했던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 처자식 빼고 다 바꿔라 했던, 정말 그거는 큰 계획이었잖아요. 그만큼을 따라하려는 그런 의지가 사실 보이고 있고, 금감원장도 그 사실 큰 의문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사실 정부와 기업이 같이 붙어야 돼요. 지금 사실 삼성 문화가, 이 삼성전자가 정말 빨리 변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전영현 부회장은 그랬습니다. 작년에 정말 HBM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빠르면 HBM3 12단으로 2분기 상반기일 수 있습니다. 어제 얘기 보면 그 뭐였죠? 올 상반기 때 HBM 쪽에서 콜 테스트가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트렌드 포스에서. 그런 면을 같이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엔비디아,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기사나 삼성 주총을 보시게 되면 삼진을 레거시 플러스 HBM까지도 가능성을 키울 수 있어요. 모건스탠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자, 그리고 로보테크에서 리더가 되겠다. 이런 얘기, 신성장 동종에 대한 얘기도 빠지지 않았어요. 자, 빅바이오는 3일째 조금 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쉬고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HLB 이거 사실 2015년부터 봤던 거예요.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화장품 회사의 CEO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인생을 바쳐서 이걸 샀던 분인데, HLB는 다음에 한번 보세요. 주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기본적으로 저는 빅 변동성 때문에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이 진양권 대표와 이 이슈를 저는 충분히 알고 있어서 얼마 전에도 3월 10일도 그랬어요. 확 빠졌다가 확 급등했다. 이런 면 때문에, 물론 내일 되면 좋죠. 저도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만은 이 이슈 때문에 아마 바이오 전체가 출렁거릴 수 있다. 이 흐름 보면서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경계를 좀 할 수 있다. 이 흐름을 좀 보고 추가주 예상 같은 거는 파트 2에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오늘 좀 빠졌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같이 좀 판 코스닥 전체 부분이 있었고, 이 제로나 나왔던 에로건들은 충분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비교쇼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빠졌다 해서 큰 주수가 나빠진 거 아니니까 잘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자, 3번 SK 바이오팜도 어제부터 오히려 살 분들은 괜찮은 가격을 말씀드렸죠. 자, 로보테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티즈 우리나라 LG 쪽 관련된 그 회사인데 물적 분할을 공시했어요. 왜 물적 분할하냐? 그렇게 주주들 싫어하는데 분명히 물적 분할 나오는 동시에 시장 투심이 악화되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한 10% 가까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예전까지는 계속 그 중복 상장 이렇게 하면서 시장의 어떤 가치를 희석시켰잖아요. 그 내용은 나쁘진 않아요. 손실을 보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을 떼어내겠다. 손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쪽에 떼어내서 비상장 유지하겠다. 이건 상장시키는 아니야. 떼어내고 나머지 그 가지치기 하듯이 피지컬 AI가 좋다 말했으니까 액추에이터가 되게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는 남은 거를 핵심으로 상장업체로 키우겠다. 약간 대표주의 보였는데, 뭐 지금 오늘은 물적 분할에 대한 로이로저 보였겠지만
내용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상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지를 보인다 그러면 극복 가능하다 보고 로봇팀에 영향을 줬지만 로봇 모멘텀은 이제 유의한다. 오늘 빠졌다 해서 로봇 대장 같은 것들은 나쁘게 보지 않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온디바이스도 괜찮아요. 3%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을 볼 수 있는 오늘 쇼케이스, 오늘 이슈들이 많은데 그죠? 오늘 게임 대장주도 오늘 쇼케이스 열렸어요. 신작 나오는데 얼리 액세스 전에 쇼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괜찮습니다. 자, 엔터는 이제 관찰 구간 말씀드렸잖아요. 엔터는 관찰 구간인데 오늘 딴 것들 오르고 한 개는 빠지고 막 그러는데 종목별로 한번 차별해서 말씀드릴 거고. 자, 얘기 드렸던 독일도 지금 방산 쪽에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말씀드렸던 하나삼종사, 조선방산들은 계속 매물이 나와요. 오늘도 매물이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 전에 경계를, 조신 경계를 꾸준히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슈들을 한번 설명 다 드렸습니다. 뭐 알테오젠 HLB, 그 다음에 윤통의 헌재 선고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 상법 개정, 이백현 금감원장의 어떤 의지, 자, 공매도 재개 전에 어떤 기관 외인들의 매물들, 그 다음에 미국의 FMC까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랬던 저랬던 단기 변동성 이슈 있겠지만 여전히 2025년에는 해피 법칙, 우리 강한 국장 모드로 이 작은 변동성의 큰 추세는 흐트리지 않는다. 3일 동안 1조 5천억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사고 있다. 그동안 잠시 쉬고 있잖아요. 코스닥도 매수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시소 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쁘게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슈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멤버십 가입하신 토나토님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이슈들 잘 넘어서 우리 빅수급주를 키워갈 우리 종목 설명을 파트 2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